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과 담적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속은 좀 요즘에 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도 편하시고 위장도 편안하셔야 될 텐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소화불량 증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치가 아프다는 분, 또 늘 체한 것 같다 하는 분들, 또 옆구리가 결리고 통증이 온다고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하셔서 속 편하게 할 수 있는 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욱 한의원의 김성욱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제 경제도 다 안 좋아서 그런지 속이 불편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위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내시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뭐 약 먹을 때 뿐이고 네. 또 안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신경성이다 이렇게들 진단받는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예, 환자분들이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성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이게 내시경 검사라고 하는 거는 내부 장기의 기질적인 변화, 즉 염증이나 뭐 궤양이나 출혈 또는 이제 용종이나 암이 있을 때 그런 형태적인 병변을 관찰을 해가지고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시경상 이러한 소견이 없는 경우는 정상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여전히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위장관에 기능적인 이상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답답한데 이제 정상 소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거는 단순히 신경성이라기보다는 그 담적의 증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담적의 증상. 예.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쌓을 적자, 담이 쌓아졌다 위장에 그렇게 좀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화기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노폐물이나 독소 등이 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독소가 장기 조직이나 근육이나 여기에 덩어리 형태로 단단하게 뭉쳐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 위장벽에 딱딱하게 뭉쳐있게 예, 되겠군요. 근데 이제 담적으로 인해서 위장벽이 탁탁해지게 되면 예, 예. 위장 운동이 심하게 방해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또는 기능성 소화불량 또는 이제 과민성 대장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담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담적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담적과 관련된 소화기 질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담적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아하. 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 먹어도 안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약 먹을 때 뿐이고 그러더라고요. 재발이 잦아서 예, 예, 예. 이제 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오목 가슴이 타는 듯한 불쾌한 이런 느낌이 있거나 예, 예. 이제 목에 뭔가 걸린 듯한 그런 불쾌한 느낌 또는 이제 명치가 답답하면서 이렇게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예, 예. 또는 이제 흰트름이 자주 나오는 그런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은 예, 예. 예전엔 저희 나라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질환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서양에서 흔한 질환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식생활 그 습관이 서구화가 되는 등의 그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 식도염의 발생 빈도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공단의 자료가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수가 2000년도에는 한 36만여 명 정도 됐는데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면서 한 10배 이상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 보니까 그냥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셔서요. 예. 그래서 천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한의원에 가서 진단을 제대로 해보니까 목소리도 좀 예. 쉰 목소리가 나고 예. 뭐 위장과 관련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렇게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역류성 식도염 증상하면 속이 쓰리거나 또는 이제 목에 뭐 걸려 있거나 이런 느낌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예. 목소리가 잘 쉬는 경우도 있고 감기가 걸리지 않았는데도 마른 기침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산이 역류해서 인후두부나 또는 기관지 쪽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들을 가진 환자에서 한 절반가량이 가슴 쓰림이나 역류 증상이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후두염이나 또는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하시다가 예. 다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담적병과 관련된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이렇게 속이 쓰릴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속쓰림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쓰림 증상은 이제 식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기능성 소화불량 또는 이제 위암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 이거를 단지 속쓰림 증상 하나만 가지고 감별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도염에 의한 속쓰림 증상은 주로 이제 식사 후에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거나 또는 이제 자극적 음식을 드신 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속쓰림 증상이 등까지 이렇게 뻗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찬물을 한 잔 마시거나 또 제산제를 복용했을 때 네네.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러니까